네, 의사 일정 거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일주일 만에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들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부터 의사 일정 거부에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결국 복귀를 결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에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을 진행한 뒤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2일부터 국회 보이콧에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정기국회 역시 일주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지금 질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이제 내세운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온 명분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복귀의 명분 역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결정적인 명분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를 통해 KBS와 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장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이 내용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입니다. 언론장악 문건까지도 이거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이 국정조사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 복귀는 국정조사를 위한 선제 조건인 셈인데요. 다만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시작부터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된 뒤에 고용노동청에 소환해 5차례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보 무능과 인사 참사를 공격할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주일 동안의 보이콧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 얻은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 정부와 여당에 저항하는 강력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성과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 무너진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하고 당 지지층 결집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이번에 흡수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라면 좀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장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들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이재용도 무조건 무죄 석방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파를 괴멸시키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당시 집회 분위기를 다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이콧이 시작된 뒤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9월 첫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2%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 이 4%포인트 상승이 이게 지지층 결집인지 안보 위기 때문인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안보 위기에 지금 장외투쟁을 하면서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보이콧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봤을 때는 손해를 본 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실제로 파행된 일정은 정우택 원내대표 몫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명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명분을 잃었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던 게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는 점은 그리고 또 외교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복귀 명분을 삼은 게 바로 국정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빈손 회군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복귀를 했고 이제 원내 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글쎄요, 정기국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한국당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국회 곳곳이 지뢰밭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장외투쟁에 더해서 원내 강경투쟁까지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언론장악 문건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을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전술핵 재배치 등 안보 공세까지 예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단히 비현실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전술핵 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철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역시 걸림돌입니다. 이념의 편향성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당장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이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진검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대여 공세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논란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세가 이 정기국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주태현입니다.